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2018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96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기 원하며 각종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하나만이라도 낳아서 기르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끝없는 기다림. 이 기다림의 끝은 언제일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디오 특진 이번 주는 난임 특집 5부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난임은 어떤 건가요? 난임이란 그 1년 정도 피임 없이 자연 임신을 시도한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21만여 명 정도가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7쌍의 부부 중에 한 쌍이 이런 문제를 겪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난임,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남성의 요인과 여성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 두 있는데요. 가지로. 네. 예. 남성의 경우는 정작 생성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자 배출이 어려울 때, 전립선 염증 등이 있을 때, 또 호르몬 이상 등이 있을 때 남성 난임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여성은 폐렴장애를 겪거나 난관이 막혀서 유착이 심한 경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늦은 출산이 난임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자궁 내막증, 뭐 조기 폐경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당연히 있다면서요. 더불어 비만이나 흡연, 음주도 난임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혼 연령이 32.9세래요. 그러니까 33 정도 될 때 결혼을 하고 여성은 30.2세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30이 넘은 건데 이 만혼이 난임의 원인이라고 또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한 거.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취업난 등의 이제 결혼이 사실 늦은 게 개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취업하기도 정말 어렵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난임을 또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아직까지 난임을 여성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남편은 아예 검사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난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보통 4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원인 불명이 한 20% 정도 돼서 100%에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임 치료에 성공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혼자서 병원을 찾아서 혼자 어려운 난임 치료의 과정을 겪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부부가 난임이라고 생각이 되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임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각각 40%로 동일하면은 뭐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까도 앞서 언급을 했는데 늦은 결혼이 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혹자는 아니 왜 본인들이 결혼 늦게 해놓고서 실컷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왜 난임 문제를 국가에다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좀 취업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기 요즘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달아서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서 그 커다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됐고요. 체외수정의 경우 7회, 인공수정의 경우 3회를 합쳐서 도합 10회를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착상 유도제나 유상방지제, 배아 동결 또는 보관 비용 해당 50만 원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510만 원 정도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대부분의 뭐 가족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좀 이제 그래도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과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대책이 실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상당히 많은 난임 부부가 큰 혜택을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부뿐만 아니라 직장 및 사회 각계 계층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로 좀 실효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있습니다. 거군요. 예. 이런 이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도 또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부도 있다고 네네. 하던데요. 사실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런 난임 부부들에게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좋고 네. 의사가 포기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지 임신을 못하는 불임은 아닙니다. 가끔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료진도 하늘이 점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임을 전공하는 의사는 항상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난임 부부들을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난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서 상담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임 문제를 겪고 있는 한 분은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매일매일 이 눈이 찢어질 정도로 울고 지나가는 아이 가진 부모를 보면 이 부러움과 알 수 없는 자괴감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힘들다고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난임은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 나온 것이지 이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라디오 특집 난임 특집과 함께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난임의 진단과 검사 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용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